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데이터 레이어와 이벤트 파라미터,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개발 지식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부터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앞전에 이제 우리 구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어디까지 작업 환경을 구축해 놓았냐면 이 버튼을 몇 명이나 클릭하는지, 그리고 장포니 페이지를 몇 번이나 줘야 되는지 이런 총 집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상품을 몇 번이나 조회했고 B라고 하는 상품을 몇 번이나 조회했는지,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추가적인 정보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벤트 파라미터, 즉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벤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값들까지도 수집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저도 뭐 인제 개발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뭐 이해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쪼끔 더 개념을 설명드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앰플리튜드에서는 수동으로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저 데이터, 두 번째로는 행동 데이터. 유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유저에 대한 그런 데모그래픽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앰플리튜드에서 나중에 이제 앰플리튜드를 요렇게 이제 요러한 디테일한 정보들까지도 보시게 될 건데, 유저에 대한 프로필 정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유저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타입, 플랫폼, 디바이스 아이디, 그다음에 컨트리,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딱 열어 보면은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유저 정보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것들이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수동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회원 등급이라든지, 혹은 이 회원에 대한 뭐 구매 횟수, 이런 것들은 사실 앰플리튜드의 기본 태그만 설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정보들까지도 수집할 수가 있어야만 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뒤에서 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얘기해 볼 것은 이 행동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전에 설치해 놓은 장바구니 태그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 버튼을 몇 번이나 클릭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A라고 하는 상품을 오늘 몇 번이나 클릭되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지금 받아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디테일한 정보까지 받아올 수가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 놓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아래 보면은 이벤트 프로퍼티라고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강의 사이트에서 어떤 클래스를 조회했는지에 대해서 요렇게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조금 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함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정보들을 매개 변수라고 말을 하고, 이 매개 변수는 즉 추가 정보다, 데이터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정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벤트 행동, 이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마케터로서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런 매개 변수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선행에서 필요한지를 좀 알고 계셔야만 해요. 사실 여기서는 약간의 뭐 코드 지식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또 챗GPT 통해서도 그런 코드 작성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이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거나 장바구니 페이지를 조회했을 때 어떤 상품을 조회했는지, 또 어떤 상품의 버튼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러한 이벤트 매개 변수들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데이터 수집 환경을 마련한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사이트에서 구글 태그 매니저를 제가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태그 매니저에 우리가 이 디버깅 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저희가 조금 뒤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상품의 버튼 클릭이었는지 또 어떤 페이지 조회를 하면은 어떤 상품 페이지를 조회했는지와 같은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레이어. 그럼 데이터 레이어가 뭐냐? 데이터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제 블로그 글이 또 1등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자, 데이터 레이어라고 하면은 이 웹사이트와 특정 어떤 로그 분석 도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 데이터 레이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맵 사이트에서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좀 실습을 먼저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기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은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삽입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 볼 거냐면 광고 캠페인 관리에 데이터 연결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조금 아래 내려가 봤을 때 스크립트 직접 삽입 고급 설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아이맵에서 정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정형화된 행동들이 있는데 이 행동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잠재 고객들이 했을 때 스크립트를 발행할 수 있도록 코드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제가 당연히 만든 건 아니고 아이맵이 이렇게 환경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문 리스트를 줘야 한다. 주문 리스트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카테고리 페이지를 줘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버튼 눌러서 상품 페이지를 줘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 상품 조회를 했을 때 발행되는 코드를 직접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전달드린 코드를 한번 가져보신 이후에 그다음에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건데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레이어 스크립트 전달이라고 돼 있고 상품 조회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바디 영역 안에다 넣어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하셔서 바디를 누르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또 장바구니 담기도 바디 영역 그대로 복사하셔서 장바구니 담기에다가 바디에다가 넣고요. 그다음에 또 아래 내려가셔서 로그인 완료 복사하시고 로그인 완료 쪽으로 넘어가서 넣으시고 여기는 헤드랑 바디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완료 복사하셔서 회원가입 완료했을 때 이것도 바디죠? 바디 코드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에다가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내려가서 구매 완료 복사하셔서 구매 완료도 바디에다가 넣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 리스트 복사하셔서 주문 리스트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 코드가 실제 홈페이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까지 누르셔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태그 매니저에 다시 들어오셔서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우리가 태그 매니저의 미리 보기 창을 다시 한번 열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창이 열렸고 우리가 스킨케어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 리스트 페이지를 들어가서 상품 페이지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상품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여기에
앞전에는 없었던 요렇게 뷰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벤트, 우리가 데이터 레이어가 이 코드가 발행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인제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고 되는 부분이 있고 딸깍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저희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상품조의 코드를 봤을 때 이벤트명이 뷰 아이템이 돼 있었죠. 뭐 제가 여기를 다르게 바꿔보게 되면은 다른 식으로 변경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뷰 프로덕트로 바뀌었다 하면은 여기가 뷰 프로덕트라고 바뀌겠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커머스라고 하는 또 코드 안에 이 컨텐츠 타입, 아이템 아이디, 아이템 코드, 아이템 네임, 프라이스 이런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 레이어 코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코드를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말을 하고요. 이 코드가 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IMAP 페이지에서 요 행동을 했을 때 요 코드를 발행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었던 건데 IMAP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이것도 이따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칙을 아시면 됩니다. 그 규칙을 알고 그에 맞춰서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방법만 알면은 또 개발자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어차피 코드 작성은 뭐 챗GPT로도 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대신 대행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품조 했을 때 뷰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이벤트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고 또 실제로 그 상품명이나 상품에 대한 금액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상품에서 장바구니 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하니까 방금 전에 여기 Add to Cart라고 하는 또 이벤트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어 코드가 저희가 작성해 놓은 데이터 레이어 코드이실 거고요. 이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봤을 때 장바구니 담기에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변수입니다. 여기 변수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 상품명이나 상품의 아이디 값으로 치환될 값들을 말을 하고요. 요 필드명, 이 속성명에 맞게끔 여기서 또 보여주시게 되죠. 자, 그럼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앞전에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배우기 전에 무엇을 설명드렸냐면, 이벤트 매개 변수를 설명드렸는데, 이 이벤트 매개 변수를 수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요런 행동들이나 또 유저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할 때 추가적인 정보들을 알아야만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요런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작업해 놓지 않았으니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런 이벤트 매개 변수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즉 마련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데이터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데이터 레이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가 다른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서비스와 B라고 하는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100%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우선 그 정도로만 개념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저희가 실제로 전달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IMAP 웹사이트에다가 설치를 해보니까 상품 조회 행동을 했을 때나 장바구니 버튼 클릭을 행동을 했을 때 이 소스 코드가 발행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지금 우리가 이 미리 보기, 디버깅 창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지금 발견된 요 값들을 실제로 사용자 정의 변수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